이번에는 장동혁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땡땡땡 땡땡이다. 5글자. 예. 이러면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맞출 것 같아. 준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절대 못 맞죠. 절대 못 맞춰요? 네. 진짜요? 네. 자, 부승찬 의원 정답은? 지들이 뭔데? 지들이 뭔데? 야, 정말. 자, 맞습니까? 이래서 부승찬 의원님 좋아해요. 왜요? 네. 아 이거 잔을 치시네요. 야, 많이 누르셨는 거 봐요. 역시 여러 번 나오니까. 2번 나왔어요. 2번. 뭘 여러고요. 자, 많이 그럼 나오셨어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다시 말하면 명령이다. 이제는 후보를 사퇴할 때가 되었다. 사퇴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유죄 파기 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이제 제3고심까지 하면 최종 판결이 안 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여러 뭐 헌법 84조부터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서 네. 사퇴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다. 그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파기환송 된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 대법원장 탄핵 카드 거론을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도부의 일임하고 지금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인데 언제 그러면 이 카드 써야겠다라는 판단의 그 결정을 내릴 시점. 단계적으로 뭐 그동안에 뭐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평등성이라든지 다양한 위헌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국민이라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의 한 축이 있고 한 축은 뭐냐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에요. 네. 국민에 대한 책임성은 종국적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종국적이라는 거. 우리 앞에 계신 장동혁 의원님께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 진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선택권이고 국민의 대표, 그다음에 국가의 수반을 뽑는 대선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네. 왜 이재명 사건만 이례적으로 그런 편법을 써가면서 네. 위법한 행위를 해가면서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네. 나치, 그다음에 김정은식 그대로 돌려드리면 김문수 후보의 얘기를 그대로 돌려드리면 나치가 뭐예요?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만들었거든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네. 김정은 뭐예요?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법치주의는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보장해 준다.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냥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땅땅땅 두들기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 될 수 있는 거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죠. 네. 아니 과거 전례도 있잖아요. 원세훈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례도 보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됐단 말이에요. 네. 왜 이재명에 한해서만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보이느냐 이거예요. 사법부는 네. 이게 정치적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이 파기환송심 15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기일을 대선 이후로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 이게 수용이 될 걸로 보세요? 아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뭐 판사 우리 선배께서 판사 출신이시니까 네. 저보다 잘 알 거예요. 이제 환송심 선고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피고인 방어 차원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대선 기간 6월 3일까지 5번씩이나 부르고 재판하러. 그럼 나는 발을 묶어놓고 출발선에 세워놓고 다른 후보들은 뭐 한덕수는 피의자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 검찰 조사 받아야지 선거 기간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일단은 간다. 고등법원과 관련돼서 고등법원에서 재판기일 변경 신청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안 받아지면 단계적으로 가는 거고요. 대법원장의 탄핵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상수입니다. 상수다. 네. 네. 그런 대법원장을 어떻게 가만둬요? 자, 그러면 일단 당사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 발언을 했는데 먼저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헌법 116조인가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 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장동우 의원님, 이 공평한 선거운동 하게 공판기를 좀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승찬 의원이 말씀을 더 하셔야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왜요? 민주당이 이렇게 말씀하실수록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되게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공평한 기회를 뭐 보장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네. 저는 그냥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이 되게 고마워요. 고맙다. 고마운 게 이 사건 전에는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 중도층을 겨냥한 공약들도 막 많이 내고 하면서 네. 당 지지율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뭐 경선하고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사실 지지율이 계속 정체돼 있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자꾸 민주당에서 이 법원의 판결에서 탄핵, 그다음에 뭐 계속 뭐 청문회 한다. 그리고 법도 바꿔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을 만들겠다. 근데 그 법 통과돼도 또 제2요구권 행사할지 모르니까 또 천상모 권한대행 이제 탄핵해서 대행을 만들고. 근데 이런 이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이 대응 전략들을 보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이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 제 상고심은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 자격은 박탈되지 않을 겁니다. 뭐 그 이후의 논쟁은 그 이후의 논쟁으로 몰아두시고 그리고 항소심 판결 났을 때는 법원의 이제 드디어 정의가 살아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런데 또 대법원에서 바뀌니까 이제 대법원장도 탄핵한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어떨까? 그냥 이것은 이것대로 두고 계속해서 중도층을 겨냥한 공격이나 그동안 하던 스탠스대로 쭉 간다면 저희로서는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이재명 대표의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갈 텐데 네. 갑자기 중도를 겨냥하다가 선회해가지고 지금 막 법원을 공격하고 탄핵한다고 하고 청문회 한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뭐 또 위인설법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쪽으로 다 매몰돼서 이제 사법 리스크에 벗어나서 중도 확장 정책으로 가고 중도 보수를 표방하던 민주당이 다시 사법 리스크로 돌아와서 네. 이 평소에 민주당의 전공 3종 세트인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이 국면으로 다시 들어오고 또 관련된 법 이걸로 또 이제 지금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히려 이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판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중도를 겨냥한다면 중도 표심도 얻어올 수 있고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지지층 결집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도는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것이다. 가고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감사하죠.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기회를 저희가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워낙 이성적인 사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자체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국민 위에 네. 있다라는 생각, 국민의 선택권을 강탈하는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근데 이 선택권은 오히려 예를 들면 이 판결을 늦추고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에 판결을 하면 네. 곧바로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럴 겁니다. 빨리 판결을 했더라면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했을 텐데 당연히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판결을 안 해서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냐고 또 비판하실 거거든요. 네.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대법원은 빨리 결론을 내려는 게 맞았었다. 자,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또 여전히 이제 이 정치의 사법화, 그다음 사법부의 정치화 어느 것이냐 이제 양쪽 입장이 좀 다른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